안녕하십니까. DY 경영연구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통적 원가 배부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전통적 원가 배부 방식이라는 것은 경비 배부, 모든 회사들이 이제 직접비는 직접비 처리를 하고 간접비를 경비 배부를 하는데 그 배부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산업이 경공업 시대였을 때, 뭐 봉제 산업, 가발 산업, 뭐 신발 이런 거 만들던 시절에는 공장에 직접 인력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뭐 설비라든지 그런 게 뭐 비싼 게 없었기 때문에 간접비가 굉장히 적었어요. 직접 인력이 많고 그걸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좀 있었을 뿐이지 그 외의 간접 인력은 별로 필요 없었습니다. 근데 현재에는 굉장히 이제 고급 설비들이 많아지면서 그거에 대한 유지 인력들이 많아졌죠. 그러니까 직접 인력이 아닌 사람들도 늘어났고 또 공장도 많이 전산화, 뭐 ERP 이런 것들 발전하면서 전산 인력도 많이 늘었고요. 그러면서 뭐 이제 간접 인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직접 인력은 줄고 간접 인력은 늘어남에 따라서 간접비가 굉장히 많이 커졌죠. 그리고 이제 뭐 설비 투자 이런 것도 굉장히 옛날에는 경공업에서 이제 중화학 공업 또는 이제 첨단 공업으로 바뀌면서 첨단 기술로 바뀌면서 설비 투자 금액이 굉장히 많이 커요. 거기에 따른 이제 감가상각도 많이 커지고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이게 간접비가 커지는 요인이 굉장히 됐죠. 그러면서 예전에는 직접 인건비가 굉장히 컸는데 간접 인건비가 작고 이제는 직접 인건비가 작고 간접 인건비가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직접 인건비가 컸을 때는 직접 인건비 기준으로 배부를 하거나 뭐 직접 공수 기준으로 배부를 하거나 제품에 그렇게 배부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었죠. 직접 인건비가 크고 간접 인건비가 작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직접 인건비가 작아지고 간접 인건비가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전처럼 전통적 원가 배부 방식으로 직접 인건비 기준으로 배부를 한다면은 굉장히 이제 제품의 원가에 왜곡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 배부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제가 지금 여기 이제 써놨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공장 자동화, 설비 투자에 따른 전통적 원가 배부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엑셀로 정리를, 자료를, 예시 자료를 좀 만들어 놨으니까요. 그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통적 원가 배부 방식을 이제 예를 하나 들어놨어요. 그래서 이 공장에서는 A와 B 제품 두 개를 만들고 A와 B의 생산량은 5,000개, 5,000개씩 10,000개를 만듭니다. 기준 공수는 A와 B 모두 30, 하나를 만드는데 30공수씩 들어간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총 공수는 이제 5,000 곱하기 30에서 15만 공수씩 A와 B 동일하게, 그리고 공수 기준으로 배부를 했을 때, 자, 50%, 50%씩 배부가 되겠죠. 그리고 15만 공수는 몇 명이냐라고 가정을 한다면 인당 공수가 한 2,000 공수, 1년에 2,000 공수 정도 됩니다. 뭐 8시간 곱하기 하루에 8시간이고 뭐 한 달에 20일 곱하기 12달 하면 한 1920인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2,000으로 했습니다. 그랬을 때 생산 직접 인원은 자 15만 공수 나누기 2,000 하면 75명씩 이제 필요하게 되죠. 네. 평균 연봉을 이제 4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A와 B의 원가 계산은 이 정도 됩니다. 제로비는 그냥 5천이라고 제가 5천 그러니까 50억이죠. 단위가 100만 원입니다. 50억이라고 이제 가정을 했습니다. A와 B 동일하게. 그리고 직접 노무비는 자 75명 곱하기 4천만 원 하면은 30억이 되고요. 제조 간접비는 이게 이제 여기서는 제가 20, 20으로 했는데 원래는 4천이 되겠죠. 4천이 되고 자 4천을 나눠 먹기를 하는 거죠. 곱하기 50%로. 자, 그렇게 하면은 제조 간접비는 A와 B에서 20억씩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의 원가의 합계는 이제 100억, B의 원가 합계도 이제 100억. 단위당 원가는 자 이게 단위가 100만 원이니까 200만 원씩 이런 식으로 원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제조 간접비 배부율은 50%대 50% 이렇게 되는 거고 실제 A와 B의 일을 50%씩 한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생산량도 50대 50이고 총 공수도 50대 50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설비 투자도 뭐 크게 별로 없다라고 제조 간접비가 지금 직접 노무비보다 적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던 뭐 이제 경공업 이런 식의 기준으로 봤으면 이 정도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 전통적 원가 배분 방식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자, 설비 투자를 하게 됩니다. 설비 투자를 해서 A에 설비 투자를 해서 투자비는 8억이 발생하고 설비 유지비 등이 이제 3억이 발생합니다. 설비 유지비 등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새로운 설비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 설비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도 필요하게 될 테고요. 또 이 설비를 유지하기 위한 또 비용도 필요할 수 있게 되겠죠. 뭐 외부 협력업체 용역료, 지급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 설비가 또 뭐 동력을 많이 먹는다거나 이럴 수도 있을 테고, 예. 뭐 소모품위로 바꿔줄 수도 있을 테니까요. 뭐 그런 비용이 발생한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비용이 발생하고 A의 기준 공수 설비 투자를 한 이유는 이제 직접 인력을 이제 줄이기 위한 그런 거겠죠. 네. 뭐가 좋아지면 뭐가 나빠지는 그런 거 있겠죠. 네, 여기서 이제 비용이 증가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좋은 점이 있겠죠. 기준 공수가 50%로 이제 감소를 하게 됩니다. 30공수였는데 이제 15공수로 이제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전통 이제 이 설비 투자 후에 이제 원가 계산이 이렇게 됩니다. 생산량은 동일하고요. 기준 공수가 이제 15가 됩니다. 여기는 30이고, 그래서 총 공수는 여기가 7만 5천이 되고 여기 15만 동일하고요. 그래서 배부 비율이 여기서는 이제 50대 50이었는데 여기는 이제 33대 67로 이제 변화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생산 직접 인원은 이제 15공 자, 인당 70만 5천 공수가 필요했는데 2천 공수로 나누면 37.5명이 필요하고 여기는 이제 75명 동일하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75명에서 37.5명으로 이제 줄었죠. 네. 그러면 A의 원가 계산은 어떻게 되느냐? 재료비 동일하고요. 직접 농업비가 이제 30억에서 15억으로 이제 반절이 줄었죠. 그다음 제조 간접비 자 직접 농업비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직접 여기는 줄었고 여기는 동일하고 재료비도 이제 동일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조 간접비는 자 기존에는 이제 40억이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51억이 됐죠. 여기 11억이 증가를 했으니까 이 부분이 이제 반영이 돼가지고 51억이 됐습니다. 51억을 A와 B에 배부를 해줘야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배부를 하냐? 이 기준으로 이제 배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33%대 67%. 그래서 A에는 17억이 오고 B에는 34억이 옵니다. 그래서 A의 원가는 82억이 되고 B의 원가는 11.4억이 됩니다. 단위당 원가는 1.64, 2.28이 돼서 기존에는 이 동일했는데 200만원, 200만원 동일했는데 A는 164만원이 되는 거고 B는 228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는 36만원이 떨어졌고 B는 28만원이 올랐어요. 자, A가 떨어진 거야 뭐 A 입장에서 투자를 했으니까 좋다고 하지만 B의 입장에서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A만 변했을 뿐이지 B는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B는 간접비 배부가 기존에 간접비비가 20억이 오던 녀석이 34억이나 14억이나 늘어버렸어요. 그래서 총원가가 14억이 늘었죠. 14억이 늘어남에 따라서 단위당 원가가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B는 원가 계산에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통적 원가 계산, 원가 배부 방식의 이제 문제점이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 그럼 이렇게 만약에 하는 회사는 정말로 이제 수준이 낮은 회사고요. 보통의 회사들은 이 정도까지는 안 하겠죠. 어느 정도까지 보통의 회사들이 하냐면은 자 여기는 제조 간접비였잖아요. 그럼 제조 간접비라는 거면은 이 설비 투자 금액을 제조 간접비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설비 투자는 A에 대한 설비 투자잖아요. 그래서 전용 투자비를 직접으로 연결을 시킬 수 있겠죠. 가능한 경비는 직접으로 구분할 수 있는 건 직접으로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요즘은 또 이제 전산이 많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ERP 등등에서 이런 걸 웬만한 걸 연결할 수 있는 건 다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좀 어느 정도 조금 이제 합리적으로 쫓아간다면은 전용 투자비만큼은 이제 8억으로 처리를 해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3억도 이제 직접으로 처리할 수 있으면 직접으로 좋겠는데 이 3억이라는 비용은 뭐 이제 설비 유지 보수하는 인력에 그 팀의 인원이 증가하기 때문에 뭐 A와 B를 또 정확히 나누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동력비가 증가했다. 나누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300도 나눌 수 있다면은 뭐 직접으로 쫓아갈 수 있다면 직접으로 쫓아갈 수 있지만 우선 전용 투자비만이라도 이렇게 한다라고 가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용 투자비가 이렇게 오고 이 33%대 67%는 이제 동일할 테고 제조 경비 총액이 이제 여기가 제조 간접비 총액이 51억에서 51억을 43억과 8억으로 나누었고 8억은 A에 전체 귀속시켰고 43억은 33대 67%라는 비율로 이렇게 배분을 했어요. 그랬을 때 A와 B의 총원가는 87억과 109억 정도로 됩니다. 그랬을 때 단위당 원가는 1.75, 2.17. 그래서 처음에 여기가 2였잖아요. 2였는데 이제 2.17로 0.17 증가를 했죠. 여기는 이제 감소했고, 여기도 약간의 문제점이 있죠. 그래도 이제 2번 방식에 비해서는 3번 방식이 그나마 좀 괜찮은 거죠. 자, 문제점이, 간접비 배부율이, 33%대 67%예요. 간접비 배부율이란 거는 지금 이 회사가, 직접 공수 총액 기준으로 이제 배부를 하고 있어요. 직접 공수 총액 기준으로 배부를 하고 있죠. 그 배부 기준이 33% 67%예요. 하지만, 제가 정리를 했는데, 제조 간접비의 발생 동인에 대해서 분석해서 그 동인별로 배부 기준을 적용을 한다면은, 이 43억을 더 쪼개가지고, 성격별로 쪼개가지고, 인원 기준으로 배부를 하는 것들은 이렇게 배부를 하고, 생산량 기준으로 배부해야 되는 비용들은 생산량 기준으로 배부를 하고, 그래서 생산량, 인원, 작업시간, 작업 횟수, 품질 검사 횟수 등등으로 성격별로 구분을 해가지고 각 발생 동인별로 배부를 하게 된다면은 많이 좀 합리화가 되겠죠. 그렇게 쫓아가기 시작하면 이제 ABC 코스팅이 되는 거죠. 액티비티 베이스드 코스팅이 되는 거예요. 활동 기준 원가 계산 방식으로 이제 접근해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에는 전통적 원가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렇게 한 가지 기준, 이 보면 총 공수 이 한 가지 기준으로 배부를 하는 거에는 문제가 있다. 여기는 총 공수라고 표현했지만 이제 직접 인건비로 하더라도 동일하겠죠. 이 상태라면. 그래서 그렇게 한 가지 기준, 전통적 방식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발생 가능한 직접비 처리가 가능한 것은 최대한 직접비 처리를 하도록 하고 요즘은 전산이 많이 발전했고 이렇게 하고자 하면 못할 것도 없거든요. 그리고 제조간접비 발생 동일에 대해서 분석해서 그 동인별로 배부 기준을 적용하는 방법이 합리적인 정확한 원가 계산을 하기 위한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전통적 원가 배부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혹시 이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댓글로 남겨주시면 자료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